네, 안녕하십니까. 예, 으라차차 안진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태안 해병대 캠프 유가족들 모시고 정말 가슴 아프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랬었잖아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결국은 그때뿐인 정부의 태도, 당국의 태도가 이번에 경주 참사에도 직접적인 원인까지는 아니어도 직간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내내 그랬었거든요. 정말 방송 끝난 다음에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않게 해서라도 해병대 캠프 참사 한번 있을 때 전 국민의 안전 문제, 재발 방지 대책, 특히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근데 이번 경주 참사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희 정말 끝까지 우리 국민TV가 그런 문제들을 파헤치고 대책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으라차차 스튜디오 또 경주 참사 이야기도 잠깐 좀 이따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보다 또 그 못지않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참사로 몰아가는 도박, 화상경마장, 도박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아예 도박을 그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받는 일인데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큰 문제가 된 서울 용산 화상도박장 주민대책위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우리 주민대책위 분들과 우리 도박 피해자 모임의 정덕 대표님까지 해서 아주 도박과 화상경마장 문제 전문가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아주 정말 재밌게, 뜻깊지만 아주 재밌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힘이 납니다. 제가 평소 감사 표시를 잘못했다면 오늘 늘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엄청나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으라차차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더라도 오늘 우리는 으라차차와 함께 억울한 사연 알리고 우리 사회에 좋은 개혁을, 그러나 우리가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고 열심히 활동하면 지구의 종말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철학자들은 너무 이렇게 패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그냥 사과나무를 심게 되는,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도록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각오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용산 주민대책위, 용산에 지하 8층 지상
17층짜리 대규모 화상 도박장이 지금 들어설 위기에 놓였는데 주민대책위의 이원영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영입니다. 대표님은 용산에 사시면서 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예. 학부모입니다. 예, 도박장 가까운 곳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예, 남정초등학교라고. 남정초등학교, 예, 용산의 남정초등학교. 예, 예. 예.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초등학교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하는 거죠. 네. 한 분 더, 우리, 용산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정방이고요. 저는 성심여중과 설린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남매를 뒀습니다. 성심여중. 네. 이 지금 이른바 이 문제 도박장으로부터 210m 떨어져 있는 곳. 예, 맞습니다. 설린중학교는 몇 군 한 얼마나 400m 떨어져? 정도 300m. 떨어질까요? 예. 거기서 거기네요, 그렇죠? 예. 그 설린중학교가 우리가 아는 설린상고와 관련된 맞습니다. 그 재단인가요? 예, 예. 아, 옛날 야구 정말 잘했는데요. 지금도 잘합니다. 중학교에도 야구부가 있나요? 예, 예. 야, 또 이런 정보를 또 여기서 배웁니다. 남정초등학교도 야구부가 아, 그럼 있습니다. 남정초에서 야구 잘해가지고 설린중하고 설린상고, 지금 설린상고 아니죠? 설린정보 인터넷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예. 예전에 정방 대표님 고등학교 때 박노준, 김건우. 네, 그때쯤이죠? 맞습니다. 예, 박노준. 와, 대단하셨죠, 예, 정말. 예, 예. 맞습니다. 그분들 지금 거의 근데 할아버지 되셨던데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예. 예. 아니, 아직도 젊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성심여고 학부모이시면서 주민대책위 대표인 김경실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심여중과 여고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네. 210m. 215m 걸어서 딱 6분. 아, 정확히 215m였나요? 네, 예, 저는 210m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걱정이 엄청 많으시죠? 그럼요. 예, 지금.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예, 자나깨나 걱정. 지금 현재 그 화상도박장 입점 예정지 앞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거죠? 천막농성. 천막농성을 이러- 20, 오늘 30일째입니다. 오늘이 30일째. 네네. 설날에도 천막농성을 하시다면서요? 예, 제가 설날에 집에도 못 갔습니다. 아, 이런. 저는 설날에 시골 내려가야 되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미리 설날 전에 가서 눈도장 찍고 고향을 갔다 왔던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간. 그래, 너무 이렇게 용산 주민대책위 분들이 세 분 오셨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공기업이 저지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장 확대 실태를 오늘 저희가 철저히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정말 한국에서 도박 문제 최고 전문가인, 도박을 정말 한때 어쩔 수 없이 빠져드셔가지고 도박 피해자이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도박 문제 최고 전문가에서 도박장만큼은 우리 땅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앞장서 계시는 도박 피해자 모임의 정덕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이, 대표님 괜찮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국민들의 삶을 도박 중독자로 몰아가는 마사회나 묵인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나 농림부 장관에 비하면 대표님은 어마어마하게 착한 선인이십니다. 본인이 실수한 것을 국민들이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앞장서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아, 예, 그래도, 예, 대표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용기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화상 경마장, 화상 도박장, 또는 도박장, 카지노, 강원랜드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느낌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오늘 이 생방송도 하고 또 인터넷 팟캐스트로도 올려서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이원영 대표님. 예, 지금 엊그저께 한겨레 신문 보니까 네. 현명관,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현명관 마사회장. 근데 전혀 마사회장은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무슨 삼성그룹 출신의 박근혜 최측근이잖아요. 예, 예. 7위대 멤버죠, 7위. 7인의 멤버. 정덕 대표님 역시 도박 문제에 관심이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까지. 예. 7인의 멤버인데 왜 마사회장이 된 거죠? 일단 이것부터 따져볼게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마사회가. 예. 뭐 공공 부분을 개혁하고 공기업을 개혁한다 그러더니 지가 친한 사람들 다 사장으로 내보내나요? 예, 그렇죠. 전형적인 낙하산이죠. 그리고 공공 부분 개혁하고 공기업 개혁 다 말짱 거짓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초장부터 드리냐면 한국전력의 조전혁이라는 사람이 상임이사가 됐다는 거. 전 새누리당 의원. 그 사람은 한국 전개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 국민의 굉장히 중요한 공기업에 새누리당 낙성자들을 엄청 내려보내면서 무슨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먼저 예. 이야기해 본 건데 일단 낙하산 7인의 멤버로 채찍 끄니까 한 자리 줘야 되니까 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 보니까 뭐 가짜 여론조사라고 여론을 조작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강행을 뒤에서 지시하는 아주 전형적인 야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던데요. 예, 비밀 한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3천만 원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리서치 그 회사를 수의계약으로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다가 저희가 그 1월달에 동네에서 이제 설문조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이렇게 편법적으로 편파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 저희가 그 여론조사 기관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비밀리에 신속하게 하는 걸 실패했죠. 예, 그런데 걸려든 거죠. 예, 근데 엊그제 그 신문을 보니까 현명관 마사회장이 이걸 직접 지시했다는 그 내부 문건이 발견돼서 정확하게 삼성에서 배운 못된 짓을 여기 와서 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이 가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마사회에서 실현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될 짓이다. 일종의 주민들이 소비자라고 본다면 마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 삼성에서 만약에 그런 걸 최소한 배웠다면 그렇게 하길 바랬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던 그 삼성 일부 아주 어둡고 악행의 이미지를 답습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명관 회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듣더니 반갑고요. 우리 네티즌 청취자들께서 벌써 한소리님께서 도박도시 충주에서 아이를 키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주도 지금 이게 심각해서 저번에 한번 올라오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마리님께서 이 25층짜리 지금 대한민국 최대 화상 도박장이라고 알려진 요 사진도 딱 찍어서 그 뉴스 기사 올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댓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 두 개 사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방 대표님, 대표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막 그 눈가에 막 물기가 눈물기가 막 흐르시던데 그 저도 뭐 자주 가서 같이 함께하는 편이지만은 저는 뭐 강동구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네 문제는 아니까 다행이야 이러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얼마 전에는 서초구에서도 추진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죠. 어디 갔다가 잘 안 되면 좀 약한다 싶은데 몰래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런 지금.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예, 용산을 정말 좀 쉽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용산이 사실 우리 주민운동도 세고 대도 센 곳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뚫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용산구청장이 새누리당이었나요? 네, 그 전 용산구청장이 그때 주로 일이 추진됐나요? 자기 임기 마지막 날 건축 그랬었죠? 허가를 내고 나갔습니다. 박장규 구청장. 네, 맞습니다. 용산 참사도 관련 있는. 예. 근데 그 다음에 구청장은 민주당이었죠. 네, 성장. 그 사람도 제대로 못 막았죠. 그분은 2010년도에 이 건물 전체를 용도 변경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있었다? 예. 용도 변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장 결재라서 몰랐다고. 그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몰랐다면 25층 건물에 도박장이 들었었는데 구청장이 그걸 몰랐다, 학교 앞에. 그럼 직무유기죠. 그럼요. 정덕 대표님 예리하십니다. 자, 정말 이제 김경실 어머님, 정방 어머님 대표이기 전에 학부모로 오셨는데 두 분께서 먼저 그냥 아주 편안하게 뭐 욕을 하셔도 좋으니까 처음에 25층 들어서고 지금 작년 여름부터 우리가 투쟁을 본격화했나요? 아니요. 5월부터 주민대책위가 구성돼서 지금 300일째 투쟁 중이시고 농성 30일째인데 정말 여기까지 막아내신 것만도 대단한 지금 우리 주민운동의 승리 모범사를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두 분이 그냥 편안하게 길게 하시 좋으니까 왜 알게 됐을 때 심경부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주 편안하게 두 분이 나눠서 먼저 정방 대표님 그다음에 김경실 대표님까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 TV에 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것은 학교를 통해서 작년 5월달에 알게 됐고요.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였습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예쁘게 지어져 있어서 저희 그 수녀님들이 수녀원에서 보시면서 저기 뭐가 들어오는지 참 궁금하다. 저렇게 예쁜 건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듣고 저희가 참 가슴을 쳤습니다. 이게 도박장이 들어오는데 제가 저번에 한 TV 토론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학교 앞 200m 앞에 도박장이 그것도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25층이 들어서는데 이게 제정신이냐.
그걸 명동 바닥에 가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해봐라. 사람들한테 찬반을 물어봐라.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았으면 분명히 짓기 전에 막았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청장도 몰랐다고 하는 판국에 지금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300일 동안 지금 막고 있고, 그리고 농성장도 꾸렸습니다. 이 추운 겨울 바닥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사실 이사 가면 됩니다. 뭐 이사 가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싫으면 너희가 이사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 그 40년 사신 분이 내가 지금 40년 살았는데 누가 나한테 이사 가라고 하냐. 저 찬성하는 1인 시위는 몇 시에 나오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바탕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도대체 이사 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학교가 이사 가야 됩니까? 100년지 대계가 교육인데 학교가 이사 갈 수 없으면 도박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어떤 놈인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예, 정덕 대표님 좋습니다.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하자고 오늘 연락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 열이 확 받네. 우리 영산 성심여중고가 카톨릭 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들이 교장 선생님 지금 김유록 교장 선생님도 수녀님이시고, 네. 수녀님들이 처음에 건물이 예쁘게 들어서서 아이고 뭐 좋은 건가 보다 하셨는데 예. 알고 보니 화상 도박장이나 했을 때. 네. 근데 그것을 거의 오픈 직전에 알게 된 거잖아요. 주민들 철저히 속여온 거잖아요. 그렇죠. 9월에 입점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5월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나쁜데 그 과정도 정말 나빠요. 그렇죠. 민주사회의 기본도 안 지키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경실 대표님, 김경실 어머님의.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전단지라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 찌라시. 예. 예, 용산구에다 배포하는 거에 용산 지사는 인근 학교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성심 여중고에서 마사의 건물이 딱 보여요. 교실에도 보여요. 예. 학생들도 그렇죠. 보이는 건물. 그리고 학부모도 다 보이고 주민들도 다 보이는 건물이 왜 이 사람들한테는 격리되었다고 되어 있는지 그거조차도 저희가 참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을 감고 다니나 봐요. 그것도 참 의문스러운 얘기고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격리되어 있다는 데가 학교에서 마사의 건물이 보입니까?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저 주민하고 저희를 이간질 시켜놓고 예. 이게 지금 공기업에서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마사회가 어떻게 공기업일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문이 이런 행태를 많죠. 보면 사기업 중에도 악덕 사기업보다 못한 사기업. 불법 도박업체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건 사실은 그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대한 분노와 불안이 제일 크신 건데, 우리 정작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지금 반대 대열에 함께하고 계시죠. 사실은 네. 학생들이 먼저 청와대에 민원을 올리고요. 아, 자기들이 그랬군요. 유튜브에 네. 동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민 손을 학부모들이 잡은 거고요. 예. 아이들이 사실 도박장을 뭘 알겠습니까? 저도 화상 도박 경마장 이것 때문에 처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가보셨어요? 어디 네. 가보셨어요? 용산에 가봤고요. 영등포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지금 청취자 여러분, 용산역 옆에 네.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네, 거기에 가본 거죠. 소규모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주민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12년 때 네. 저기 살고 있는데요. 사실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실 어머님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문명국가에서 도박은 아예 없애거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쓴다면 최소화하는 시설을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사람들이 몰라서 근데 꼭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사회가 합의한 건데 오히려 그 후미진 곳에 있던 소규모 시설을 대로변에 네. 전자랜드 옆에 영화관 네. 옆에 네. 온효대교 그냥 차들이 하루에 수십만 대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보이는데 학교 네. 바로 앞에 네. 거의 25층 최대 규모로 들었으니까 예. 학생들이 먼저 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이 동참하게 됐다. 네. 예, 이원영 네. 대표님. 예, 예. 그게 이제 기자들이 그 25층짜리 건물에 오면 몇 층에 그 경마장이 들어서냐고 물어봐요. 네, 다 많이 물어보죠. 저도 그거 있어요. 처음에는. 예, 이 건물이 다 경마장이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예. 그거 다 어떻게 경마하나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경마가 아니죠. 화상 경마죠. 스크린 경마죠. 그럼 스크린 과천 경마장 경기를 중계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예. 하는 거죠. 그것뿐이 네네. 아니고 예, 정대 네네. 대표님. 예. 그
말이 안 뛰는 날은 경륜 경전도 거기서 중계 방송을 합니다. 아, 말은 지금 주말만 뛰죠? 말은 예. 토일, 또 예. 토일 이렇게 뛰는데, 예. 그거 안 뛰는 날은 그 화산 경마장을 통해서 경륜 경전이 거기서 중계를 해서 또 배팅을 합니다. 마사회가 무슨 돈벌이를 해놔야 돼가지고 금토일만 하는데 돈을 한 번이라도 더 떼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무슨 한글날 이렇게 굉장히 예. 경건한 날 뭐 3일째 이럴 때까지 뭐 경기를 한다 해서 그것도 지금 빈축을 사고 있잖아요. 예, 예. 정득 대표님께서 쉬어가는 코너 비슷하게 해서 네. 지금 우리 경마장 실태 오프라인 경마장 딱 3개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산 경마장이 엄청 많다면서요. 예. 참고적으로 예. 이 경마 예. 또 승마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예. 이 화산 경마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말이 레이싱하는 경마장이 서울, 부산, 제주 세 군데입니다. 예. 그 원칙적으로 외국의 경우는 이럴 경우에 화산 경마장을 3개만 허가를 해주는데 아주 선진국인 도박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3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보실 게 그러면 화산 경마장의 매출액이 토탈 그 한국 마사의 매출의 68.5%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산 경마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노름판이지 무슨 사행 산업입니까? 또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 법과 원칙을 말씀하셨고 절대 전관예우에 낙하산 인사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신의 최측근인 현명관 씨를 내려보낸 것은 그분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현명관 씨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보면 김경실 어머니. 네, 제가 좀 나왔는데요. 예. 이게 마사에서 뿌리는 찌라시 거기에 보면 습관성 도박성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는 그 말로 보면 우리는 이것이 도박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용산 지사에서는 중독 예방 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역할을 분담한대요. 이거는 뭡니까?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도박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병 주고 약 주고. 마사회가 낸 자료 보니까 습관성 도박 예방의 노래가 이런 말 자체가 인정하는 거죠. 화상 도박장을 다니다 보면 도박이 된 도박 중독이 된다는 걸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득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참 너무 그냥 화가 나는 얘기인데 그 한국 마사회에 원래 그 도박 관리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걸 없앴거든요. 예. 근데 이거 열이 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조류독감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조류독감에 실제 걸린 거는 1,300마리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조류독감이라는 A1 조류독감이 유행할 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살처분하는 게 반경시키려는 전부 다 살처분합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거를 만들겠다는 그놈들은 한국 마사회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절대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가당치 않은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가슴 아픈 추억이시지만은 화상 도박장보다는 강원랜드 쪽 피해자이신가요? 예. 저는 강원랜드에서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3년 6개월 동안에 360억을 잃은 사람입니다. 360억이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도박 중독이 돼서 자살도 해봤고 별짓 다 해봤는데 도박이라는 거는 아주 우연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후배가 그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노인을 위한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우연하게 강원랜드에서 가서 자게 된 게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도박, 아까 우리 학부형께서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도박장을 우연하게 접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그럼요. 위험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가 국민한테 7대 사행산업을 합법화시킨 그놈들이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대표님 지금 청취자 여러분 우리 대표님 정덕 대표님 목소리가 어눌하시잖아요. 그거 이제 대표님도 고백하셨는데 잘 나가던 하도 일을 갈아가지고 틀리래서 이렇습니다. 잘 나가던 이제 중소기업가셨는데 상장해서 그래서 합가셨는데 우연한 계기로 도박에 빠져드시게 돼서 360억을 날리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강원랜드가 불법도 많이 해서 지금도 소송 중에 계시죠? 저 1심, 2심에서 다 이겼고 지금 3심에 상고심에 지금 3년 2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 시도도 하셔가지고 목소리도 좀 어눌해지신 게 있는 거죠. 틀리랑 다 해가지고 이를 빡빡 깔아서 틀리까지 했어요. 예. 일단 그런 그래서 아무튼 우연한 계기로 그렇죠. 저는 그 전에는 카지노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갔다가 첫날 그냥 계속 자지 않고 4시에 잠깐 깨서 내려가서 옆에서 보고 배팅하다가 400만 원을 딴 게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도박장에는 근처도 가시면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모든 도박은 사실상 돈을 잃게 설계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행산업, 도박을 개장하는 사람이 100% 따는 구조지 아주 필패하는 구조니까 국민 여러분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이미 미리 다 해놓는 것으로 다 그렇죠. 확인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잃고 가끔 아주 드물게 조금 한 사람씩 얻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익을 볼 수가 없다. 얻어가는 구조라고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죠. 그거 좀 안 맞는 얘기고. 그것도 안 맞죠. 예. 어쩌다 한두 번 따고 어쩌다 한두 번 딴 게 미끼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죠. 그게 수립하게 되면은 반드시 필패하는 구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마사회가 그 건물을 다 졌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을 하던데 정덕 대표님 근데 마사회 1년 매출이 7조가 넘지 않습니까? 마사회의 1년 매출이요. 예. 본 매장에서 매출이 2조 1,793억 원. 그러니까 저기 화상경마장에서 5조 6,604억 그래가지고 7조 8,307억 원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마사회가 1년 매출만 8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민들 도박길에서 엄청난 돈을 지금 벌고 있는데 다음에 그 25층 건물 그 정도는 오히려 서울 시민을 위해서 내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을 위해서 뭐 도서관으로 쓴다거나 복합문화공간으로 쓴다거나. 맞습니다. 그럼 마사회 훼손된 의미도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럼요. 예, 저희가 항상 마사 회장님께 만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마사회가 그렇게 나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도박 중독을 국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으면 한 번쯤은 좀 이미지 쇄신을 할 때도 되지 않았냐. 1,200억? 솔직히 껌값입니다. 8조에 비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좋은 일에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우리가 그다음에 무슨 완전 무상시설로 하는 게 아니야. 만약 이게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를 만들어도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하면 그 회사 마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경마장보다야 못 벌겠죠. 화상도박장보다 못 벌어도. 수익성도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대관 사업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임대업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건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그건 우리가 관계할 일이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 뒤에 9분이 저를 10분이 소송을 했는데 우리 10사람이 잃었다는 금액이 3,200억 원입니다. 근데 강원랜드가 우리 10사람이 잃었다고 법정에 제출한 금액이 1,390억입니다. 그러면은, 이 1,900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 사행업체하고 에서 벌어들인 돈이 정치권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또,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막지 못하면은 요 다음에는 그런 국회의원은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도박 자금에 중독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국민이 그냥 내버려 두셔는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님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좀 잘 나가는 사업가가 이제 빠져들게 되고 피해를 보는 케이스인데 실제로는 근데 이런 도심 화상 도박장은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한탕을 노리고 많이 간다면서 이것도 엄청 문제 아닌가요? 오히려 복지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렇죠. 가서 모든 걸 날려가지고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정방 대표님. 예, 사실 이 건물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데서 14년 전에 13년 동안 화상 경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2개 층을 운영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더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는 게 그때 피해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실하게 살림을 꾸리던 그런 사람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이혼을 하고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이웃 주민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저는 사실 지금 정덕 대표님도 계시지만 거기 도박장에 오시는 분들이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이게 불법 시설도 아니고 합법 시설에 뭐 재미삼아 한번 갈 수도 있죠. 국가가 하는 건데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합법 시설에 갔는데 거기서 좀 돈을 잃었거나 땄거나 계속 그렇다고 한다 해서 그분들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희하고 똑같은 주민이고 그렇게 주민을 발들인 분들을 저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이런 합법 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건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국가를 우리는 손가락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TV에 보면 무슨 연예인이 뭐 어디서 도박했다 막 처벌하고 그러던데 국가가 처벌할 자격이 없잖아요. 국가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할게요. 대표님. 제가 강원랜드 가서 지금 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들,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조금 아까 정방 대표님 말씀대로 강원랜드가 생겼을 때도 주민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해서 이렇게 설립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그 사행산업차고 가까이 계신 분이 제일 먼저 망가지거든요. 예. 그 심지어는 강원랜드 같은 게 정성경찰서 발표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정성군에서 사망 내지 그 변사체 발견되는 게 한 달에 8명입니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지금 1등인데 저희들은 그 원인 중에 큰 이유가 도박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이혼을 오고 집을 못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강원랜드에 있는 우리는 그걸 카지노 앵벌이라고 그러는데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오갈 데 없어서 거기서 앵벌이 노릇을 하다가 힘들면 자살을 하고 또 조금 아까 정방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월평동 거기를 갔는데 그 월평동에 경마장이 생기기 전에는 주민이 17,000명이었답니다. 근데 최근에는 12,000명이라서 학교 자체가 구성이 안 된답니다. 대전 월평동도 지금 경마장을 마사회가 화상도박장을 2배 이상으로 진용하는 곳이죠. 이원님 대전 올평동 대책위하고 지금 우리가 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찬성했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상권이 살고 또 뭐 세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동네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했었던 주민들이 10년 동안 15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찬성했던 분들이 가장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지금 확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뭐 직접적인 경험을 아직 안 해봤지만 대전 월평동 사례만 봐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그 경마장이 인근에 들어서면 어떤 피해가 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글을 막 올려주시는데 서울에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몰랐어요 10개. 정말. 그러니까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화상도박장 지어놓고 막 도박 조장하면서 연예인들 회에 도박했다고 처벌할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 되면. 지금 영등포에도 있고 신설동에도 있고 그런다대요. 저도 한 번도 안 다녀봐가지고. 근데 그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앞에 가면 막 사람들이 떼거리로 돈 잃고 옛날 말 돈 꼬라가지고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막 쾌많이 다닌다면서요. 네네. 저희가 그 농성을 이제 30일 동안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희한한 경우를 다 겪는데요.
경마 중독에 빠져 계신 분이 저희 농성장에 주말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 뭐 해서 여쭤봤더니 19년 동안 경마에 빠져가지고 예. 주말마다 이제 그런 데를 찾아다녔다는 거죠. 예. 근데 다행히 이제 그분은 도박 중독에 심각하게 빠지지 않아서 가산이 탕진되지는 않았는데 그 서울하고 인근 뭐 인천부터 해가지고 그런 도박장을 정말 많이 다녀봤답니다. 그러면서 그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고 가산 탕진하고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규모면은 3년 4년 안에 수백 채 아파트가 날아간다, 집이 날아간다. 25평 규모. 네,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듯이 각종 흉악 범죄나 뭐 유흥업소 난립하고 뭐 온갖 문제 발생하는 거 사실이다, 전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꼭 잘 싸워가지고 이런 도박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달라라고 격려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요즘에 대표님, 정 대표님, 우리 도박 피해자들이 요즘 경마 피해자 모임도 있잖아요. 이렇게 분야별 피해자들 모여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강원랜드 주변에 1년에 뭐 많게는 수백 명, 적게는 수십 명이 자살한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죽은 게 월 한 8명 정도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죽거나 외지 나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합하면은 더 많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된 거에 아마 정부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아주 글을 많이 올리신 뽀민 아빠님께서 광명시내 한복판에도 화장명을 했는데 주말만 되면 불법 주차, 경마책 팔고 끝나면 아저씨들 담배 피우면서 우르르하고 돈꼬라시니까 이제 담배 피고 아이들하고 그 앞에 지나갈 때 민망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땀 흘릴 만큼 이렇게 나눠서 먹고 살자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어른들은 그렇지 않고 국가는 이런 짓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플리포더님이 너무 재밌는 걸 올려주세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있으면 경마장 가서 막곤 사줘라는 얘기가 있었다. 딸 때까지. 1년 후면 1년에 만나면 망해 있을 거라고. 와, 이건 좀. 옛날부터 살벌한. 아니, 그 실제 정말 미워 죽겠어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플리포더님. 우리는 안 할게요. 그렇죠. 그런 도박,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만나면 됩니다. 안 만나고 그냥 기도하고 서로 그렇죠. 친해지고. 오케이 마리님께서 참 나쁜 선배네. 박근혜 대통령 4대가 근절하자면서 왜 이건 아무 말 안 하냐. 근데 일단 여기서 선배라고 한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성심 여중고를 나왔나요? 여고만 나왔나요? 여중고. 여중고를 나왔나요? 네. 와, 그럼 진짜 모교인데. 아직까지 한 말씀도 없이 심지어는 지금 삼성에서 나쁜 일 많이 현명을 내려보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제가 작년 2013년 5월 한 달 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도박을 추방해달라고. 또 2013년 12월 19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도박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달라고 그 공개 건의서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항상 뭐 소통을 하시겠다는 분이 왜 이렇게 도박에는 이렇게 인색한지 공개적으로 이 국민 TV를 통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답 좀 해주십시오. 답을 안 하겠죠. 국민 TV를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들으셔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별명이 말이 안 통한 애뜻. 말이 안 통한 애뜻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민 TV 빨리. 그쪽에는 말이 안 뛰나요? 그 호스가 아니고 워드. 워드. 좋습니다. 아무튼 뭐 심각한 문제지만 또 이렇게 경쾌하게 보는데요. 또 질문이 만행님께서 학교 유치원 근처 50m나 100m면 뭐 공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박 대표님 공청회 규정을 피해갔죠, 마사회가. 이렇게 같은 구에서 이전하는 건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놨다면서요. 네, 지금 용산에서 26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용산구에 들어올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영업을 하다가 용산역으로 갈 때는 동일 지역 내에
움직이는 것은 주민 동의이 필요 없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그런 규정은 한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규정이네요. 농림축산부 규정이고요. 그 한 구절만 빼고는 사실은 전체 맥락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입점할 수 없다가 전체적인 맥락인데 그렇죠.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예. 동일 지역 내 입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국감장에서도 동일 지역 내에 이런 해석은 누가 하는 거냐 하고 따졌을 때 그 국회의원님들이 용산구만 해도 10km가 넘을 텐데 반경 10km가 넘을 건데 그냥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옮길 때도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너무나 농림축산부가 자의로 해석한 거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최소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는 무조건 주민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야죠. 아니, 지난번에 제가 용산 거기 갔을 때 건물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풍채가 좋은 친구가 나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내가 그날 아주 좀 멋있게 입고 갔더니 내가 뭐나 되는 줄 알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이거를 구태여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원칙입니까? 그랬더니 조금 아까 어느 대표님이 몇 킬로라고 그러셨죠? 학교하고? 215m. 215m. 15m. 예. 그 15m가 아니야 200m를 초과해서 자기네들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데 이런 초주일 놈들이 있나. 악덕 사기업보다 더한 짓. 김경실 대표님 그러니까 학교 앞 200m는 학교보건법에서 그런 시설 못 들어야 되잖아요. 네, 정하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완전 교묘하게 딱 215m 앞에다가. 예, 그래서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네는 법을 준수하면서 이것을 개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업이 할 짓입니까? 예를 들면 210m, 15m여도 우리 느끼면 200m나 다름없는데 학교 앞에 주거 밀집적이 학교 밀집적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그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마사회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그날 정방 대표님 이원영 대표 같이 갔는데 제주도 축산업자들을 거기 동원을 해갖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데모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공청회를 하면은 말값이 떨어진대. 이게 어떻게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태도입니까? 그래서 현명관 씨 공개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날 왜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지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두 분을 바깥에서 만나갖고 당신들은 말값을 걱정을 하면 농축산부를 가야지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치냐 이렇게 제가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뭐 늘 우리가 운동을 하면 막 이제 그런 좀 왜곡된 게 끼어드는데 아니 연매출 8조로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말산업도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이고 일단은 더 이상은 늘리지 말자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 아닌가요? 기존 거 다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바로 하기 어렵다면 김경실 어머님 어떻습니까? 215m 규정 들을 때마다 막 웃음이 나올 거예요. 분노가 생길 것 같은데. 이제도 분노가 아니라 그냥 허탈 웃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경마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그러고요. 금요일에는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와 다르기 때문에 또 운영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교 안 갑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참 웃기는 소리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랍니까? 사교육을 줄어들고 학교 교육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교로 가서 자율학습을 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상관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기업에서 하는 이런 태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학생들, 우리나라 학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를 포커스로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에서 놉니까? 우리 애들이? 그건 분명히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토요일이라고 안 다니고, 일요일이라고 안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작태인지 도대체 이해가 하기 어렵네요. 꼭 학교를 떠나서. 그리고 또.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옆에 롯데 시네마가 있습니다. 저희는 걸어서 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단체 관람을 갑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고 쉬는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쉴 수도 있죠. 지금 김경실 대표님 자제분은 고등학생이니까 또 학교에 가서 야간 학습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쉬는 아이들은 사실 더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이용을 하는 곳에 마사회가 있으면서 우리는 떳떳하다. 너무나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격입니다. 예. 예, 영화관도 가야죠. 근데 롯데시네마 하니까 좀 싫어하는 코너로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안 틀어줘요. 왜 이래 이거. 진짜 그래. 그것도 삼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재벌이라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어저께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어저께 민변, 그다음에 우리 삼성 반도체 노동자 돕는 반올림 참여연대 등이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에 신고돼 있습니다. 롯데시네마에서 빨리 또 하나 약속하고 변호인 같은 영화 많이 틀어주시기 바라고요. 보셨어요, 근데 어머님들? 저희는 농성을 하느라고 농성장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저는 시간 내서 봤습니다. 윤영 대표님 그 농성 조 짜서 거기 남아 계실 분 한 조씩은 A조 B조 짜서 한 조씩은 또 하나 약속하고 변호인은 보고 오셨는데 또 하나 약속을 안 틀어준단 말이죠 옆에서. 그리고 항의도 좀 하시고. 네. 예, 이랬으면 좋겠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졌네요. 저희가. 예,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캠페인 하다가 하는데. 그러면 그 도박 문제, 도박장에 얽혀있는 정치인들이나 무관심한 행정가들에 대한 분노로도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데모도 뭐 태어나서 처음 해보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다 처음 저희 처음이에요. 저는 솔직히 싸움도 잘 못해요. 홍보를 잘 안 하니까. 어머님은 아름다우시잖아요. 싸움하고 거리가 멀으신 분이죠. 알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길거리에 나온 게 작년 2013년 7월 16일부터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날짜까지 기억하시네요. 이제 거리에 투사 비슷한 게 돼버린 거죠. 본의 아니게. 네, 그래도 순진함은 잃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럼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아이와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그 순진함으로 버티는 거니까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어머님이 평소에 굉장히 점잖게 살아오고 순하게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심지어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허락해줬다 그러고 주민을 철저히 숨겨왔다 그러고 공기업이라고 하는 마사회나 농림부 장관이 오히려 밀어붙이는 거 보면서 평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럼요.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나라고 우선은 저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이게 민주주의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상황이면 과제면 저는 이거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우울한 게 민주주의의 보통 사람으로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교육 환경을 너무너무 좋은 호화스러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만. 우리가 지금 있는 교육 환경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데 이게 사치인가요? 아니요. 전혀 이게 부르주아입니까? 아닙니다. 프로레타리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대로 살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는 싸워서 이겨봐야 본전이에요, 사실은. 달라하면 부르주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산자. 그냥 살겠다 있는 대로.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그 학교잖아요. 사실 어린 때부터 도박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농성장을 꾸렸더니 어떤 학부모가 오셔서 자기가 화산 경마장 근처에 살았는데 아들이 고3이 되니까 머리도 이렇게 좀 길고 이래서 경마장을 가더랍니다. 친구들도 다 경마 경험이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교과목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과목이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면 정말 국가가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서태우님께서 인터넷에서 사는 고스톱도 중독되는데 완전 미친 나라 아닌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까 정백 대표님 말씀하신 외국은 경마장 하나도 오프라인 경마장당 온라인 경마장 3개 정도로 해서 아니 한 레이싱 경마장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개니까 3개만 허가해 주는 게 합리적이다. 그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3개인데 30개가 넘는 거잖아요. 미쳤어요. 근데 이걸 40개까지 늘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아니 지금 마사회에서. 아니 그거는 우리가 더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리려고 그런 거를 지난 2년 동안 투쟁해서 하나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줄였나요? 줄여서 지금 30개입니다. 하나 더 줄여야 됩니다. 예, 저희가 더 열심히 싸워서. 아니 다 줄여야지. 아니 사실은 용산만 줄이면 안 돼요. 다 줄여야지. 대한민국 국민을 다 도박 중독자로 몰고 그 주변에 범죄 슬럼가로 만들고 서민들이 가서 돈을 다 오히려 잃게 되는 이 설계는 무조건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다 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참가자가 필패하는 참가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원칙이 본장 중심으로 가고 외곽 이전해야 되고 축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국가가 도박을 한다는 게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이런 규제는 지켜야 된다고 약속을 한 게 이 원칙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줄여서 사감이라고 하는데요. 총리실 하나 있고 예전에 바다이야기 사태 기억나시죠? 저는 횟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법 오락실 게임이었잖아요. 도박 게임. 그 바다이야기 사태 겪으면서 사행산업은 철저히 감독하자고 총리실 산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감위가 오히려 축소해라 주민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라고 원칙까지 발표했는데 오히려 마사회는 그까지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마사회는 사감위하고 용산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감위 규칙인가 민주 규칙에 보면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죠. 네, 사전 협의해야 근데 됩니다. 사감위 규정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주장을 해서 우리 시민단체 주장을 해서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지금 그 사감위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법 개정안을 내고 아무튼 농림부 내부 규정에는 사감위랑 사전 협의한다는 건 있긴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까지 어긴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이원영 대표님 농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투쟁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전, 충주까지 이렇게 연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하여튼 뭐 농성 30일을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 하면 이제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사회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역시 마사회는 큰 조직이고, 연매출 8조나 되는 엄청난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싸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 정말 이 도박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박장이 시내에 들어오면 어떤 피해가 계속 생길지 또 생기고 있는지와 관련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더라도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려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주민분들은 이미 건물이 다 들어섰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뭐 순천도 그렇고 원주 뭐 서초도 건축허가 다 내놓고 건물까지 다 지어놓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끝끝내 막아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순천, 원주, 서초 그래서 기억납니다. 서초 할 때는 저희가 참가를 했는데 저는 그 용산 그 주민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지역 국회의원이 이건 책임지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앞장을 서서 그 서초동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용산도 그 지역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이걸 못 막으면은 당시 서초동의 고승덕 지금 용산은 박근혜 최측근이라고 했던 진영 아닙니까? 진영. 진영 의원이 일단 반대 입장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하여튼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실한 거 우리 믿죠. 일단 우리는 믿고. 저도 안 믿습니다. 근데 박근혜 최측근이었는데 기초연금 사태 때 박근혜 방침을 거부해갖고 미운털이 바뀌었죠. 보사부 장관 사직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미운털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권 실세로서 나름대로 미운털이 바뀌고 안 바뀌고 주민들이 이걸 못 막으면 주민 소환을 하셔갖고 장관까지 지낸 진영이라는 의원이 지금 삼선 의원인가 긴데 고승덕은 변호사 출신에 그냥 초선 의원도 막아냈는데 삼선 의원 장관까지는 대통령 오른팔 평가를 받은 사람이 못 막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 통해서 현명한 회장 이러면 안 되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는 여러 번 했답니다. 했는데 뒤에서 현명한 회장은 막 여론조작하고 주민 이간질하고 그 개장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전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예. 대전 월평도 문제 생기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대전 그 지역구 의원은 박범계 의원인가요? 우리 청취자들도 잘 아는 박범계. 법 개정안도 출신의 박범계 의원님. 법 개정안도 내고 바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저번에 우리 용산 주민 집회할 때도 한번 오셨었죠. 예, 그날 집회할 때 박범계 의원은 발언을 했는데 진영 의원은 발언도 안 하고 가가지고 상당히 서운했는데요. 아니 왜 그럽니까? 그분 왜 발언도 안 합니까? 우리 주민들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 겸손한 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는 거. 이 사람이 이거. 그냥 부끄러운 걸로 그냥 우리 해봅시다. 우리는 아무튼 좋게 생각해서. 네. 아니 마지막까지 우리는 도와달라고 계속 호소해야죠. 근데 저도 좋게 절대로 생각 안 하는 게 분명히 정치인들은 도박 자금에 중독이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당시 한나라당 안모 씨가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한국 마사회는 총량제에서 빼달라고 개정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격렬하게 반대해서 그게 폐기가 되고 그랬는데. 도박장 총량제 말하는 거죠? 한국 마사회에 총량제를 마사회 것만 빼달라 이게. 그러니까 도박장 총량제가 있는데 그렇죠. 국가가 관리하는 그래서 마사회는 빼달라는 거니까 뭐 이런 규제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힘 있는 정치인들이 곧다운 짓을 하니까. 안모씨라고 하지 말고 안상수 대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한나라당? 맞잖아요. 풀네임은 말씀 안 하셨는데 왜냐면 왜 그러세요? 그분이 왜냐면 과천이 지역구에서 그런 법을 냈었어요. 맞죠, 대표님? 제 기억이 나는데요. 맞을 겁니다. 예,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이원영 대표님은 제가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 정방 대표님, 김현 대표님 아시는 용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평화롭게 밥 먹는 것 매우 중요해서 뛰어들으신 것처럼 우리 비슷한 거죠 이게 교육 환경, 제가 주거 환경,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도 하고 지역에서 이제 교육희망이라는 이제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주민들하고 교육단체를 작년에 5월달에 창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학부모 강좌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원효로 구청사가 있어서 도서관 만드는 운동을 한 4년 또 했었어요. 물론 이제 구청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아직도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런 과정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데 이제 이런 하여튼 엄청난 도박경마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지금 그거 하느냐고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권, 그 다음에 무슨 지도층, 기득권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요. 작년 태안 참사, 해병대 참사도 교육과부랑 교육청에서 아이들 군사훈련 시켜라고 공문까지 보낸 거예요. 여름에 정신 차리게 극기훈련 시켜라. 그러니까 공주사대부 교장님이 무자격 업체 위탁하고 또 위탁해가지고 그 바닷가에 애들을 조끼도 없이 물에 빠뜨린 거예요. 미친놈들이 이럴 수 어떻게 안전요원도 없이 그냥 안전요원이 있긴 있었는데 가짜 이제 자격증도 없는 해병대 출신들로 해갖고 애들 30명을 물에 빠뜨린 거예요. 3명인가 4명인가서. 그래서 5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어쩌면 좋아요. 다시는 못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경주 참사도 우리 이제 학부모들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눈 많이 내린 곳이라면서요. 옛날에 아니었어 최근에. 그러면 눈초라고 지도만 잘해주거나든지 아니면 뾰족한 지붕으로만 만들었어도 처음부터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개입하고 정부 개입하고 철골 HB만 잘 세웠어도 문만 여러 군데 열어놨어도 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열받고 정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인데 학교 앞에 도박장 들어서고 무슨 군사훈련 시키러 갔더니 죽어버리고 대학생 돼갖고 그런 데서 죽어버리고 어머님들이 한 말씀 하셔야 돼요.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구조로 교육과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모든 걸 몰아내자고요. 어머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몰아내야 되고요. 저도 지금 자식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경마장에 들어오면 기차효과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그런 데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그거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 학생들이 교육권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다 키워놓은 자식 세상 어떻게 먼저 보내요? 이거는 정말 통곡을 해도 가슴이 진짜 평생 사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다 나서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가가 합법 사행산업을 허가해 줘 갖고 합법 사행산업에서
법적 죄책감 없이 국민들이 도박장을 출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박에 어느 정도 중독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합법하고 불법의 경계선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나왔냐 하면은 합법 사행산업체의 매출액이 작년에 18조 원인데 불법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78조 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을 장려하는 집단들은 합법 산업체를 사행산업을 합법 도박을 규제를 하면은 불법 산업이 더 커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합법 산업 없애야지 불법 산업도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중독성은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구 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있는 게 합법 산업 도박장보다 불법 도박장이 그 배당액이 더 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도박을 알면은 누가 합법 산업체 가서 배당을 작게 받습니까? 불법 도박에 들어가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여기 학부형들이 계시니까 이 땅에서 합법 도박장을 우선 없애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예. 문명국가에서 도박을 장려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실일해서 먹고 살게 해주고 정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방 대표님 네. 하실 말씀 할 텐데 좀 예. 우리 청취자들에게 또 네. 그 청취자 여러분 우리 지금 용산에 현명관 박근혜 낙하산 현명관 앞세워서 온갖 나쁜 짓과 함께 도박장이 들어서 유기했다는 거 트위터나 페북으로 널리 알려주십시오. 지난주 태안 참사 유가족들도 많이 알려주셨던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트윗과 페북으로 널리 알려주십시오. 예, 정방 대표님. 네. 참 저희가 매주 미사를 하고 예. 또 매주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참 이 땅의 국민으로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목숨 걸고 있는 국민들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농성장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 왜 마사회가 잘하겠다면서 그거의 처음 장소로 이렇게 학교 앞에 오느냐. 기존에 있는 곳에서 잘하지. 왜 잘하겠다면서 학교 앞에 와서 하려고 하느냐. 그 잘하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돈으로 복지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왜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그걸로 복지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고등학교까지 가지 않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는 정도로만 살아가도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힘이 나네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 투쟁하고 계시는 거죠? 농성장도 바글바글하고 갈 때마다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호영 대표님.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마사회랑 싸움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미 건물이 다 있어서 예. 싸워도 뭐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추석 전에 입점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주민들이 열심히 또 싸우니까 막아줬습니다. 1차로 막아줬고 또 올 설 전에 또 마사회에서 1월 17일경에 개장을 하려고 또 예. 용산역 부근에 있는 건 또 완전히 이제 닫아버리고 이쪽을 크게 이제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또 저희가 또 농성에 들어가서 또 2차로 또 막아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위기를 넘겼거든요. 와. 예, 그 힘은 뭐 저희가 얼마나 잘 싸웠겠습니까? 뭐 주민들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싸우는 이런 싸움이 정말 정의로운 싸움이고 명분이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좀 도와주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에 10개 있는 곳까지 다 위험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지지 표명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마사회가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싸우다 보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일단 거예요. 주민들이 열심히 하니까 네네. 그다음에 대전 뭐 충주 이런 데까지 연대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뜻 있는 또 정치인들도 나서면서 그리고 또 어쨌든 진영 의원도 지역구 의원 좀 부족하긴 하지만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표명해 주셨고 서울시장님도 박원순 시장도 몇 번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성명을 발표했던, 서울시가 얼마 전에 성명을 발표해서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예, 용산에 직접 와서 그 경마장 건물을 보고요. 예. 주민들에게한테 뭐, 경마장 문제 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대표단도 또 면담을 요청하니까 선뜻 만나서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입점 강행을 하려고 하자 예. 서울시에서 성명을 발표해서 예.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예, 지방정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있는 거네요. 고마운 일이네요. 아무튼간. 예. 예, 정득 대표님.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정부가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OECD의 회원국입니다. 근데 돈만 금전으로만 OECD의 회원국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과거에 그런 잘못된 과정을 지나서 문명과 문화도 OECD 국가가 돼야지 이 말만 그래서는 안 되겠고, 참고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은 사행산업의 1년 매출이 약 18조 원입니다. 근데 이 18조 원을 매출을 올림으로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돈이 약 5조 3천억인데, 이화여대 사회과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18조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약 80조 원입니다. 이제는 사행산업이 이 땅에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매출의 4.5배가 많은 거를 왜 국가가 이걸 방치하고 있는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좁게는 일단 자신의 모교 앞에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입장 한번 표명해 주시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현명가는 뭐 알아서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시설을 이렇게 사회 공공시설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마사야 저지른 온갖 죄를 유축해서도 저는 그렇게 꼴하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덕 대표 말씀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도박 산업을 축소 또는 폐기해 나가는 방침을 하자는 거잖아요. 저희 세이크로바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은 끝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도박을 추방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마사회가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주민들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주 열받는 부분인데, 최근에 무슨 관내 꼭 이런 일 있으면 뭐 관내 유지들이나 기관장이라는 분들을 내세워가지고 뭐 주민 대책에는 뭐 주민 대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마타도를 터뜨리고 다니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게 또 재현됐죠. 예, 맞습니다. 저희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뭐 주민자치위원장, 뭐 노인복지후원회장 이런 분들이 주민대책상생연합회를 만들어서 예. 마사회와 함께 주민 대표로서 이제 자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방보다는 더 주민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입수한 그 아까 자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로 2,7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비용들이 다 어디로 써졌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17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용산구에 25만인데 용산구에 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사회를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찬성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도대체 용산 주민이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서명만 17만 명이면 네. 모다신문까지 포함하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용산 구민이 반대하는 거죠. 아이들만 빼고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마사회가 3,500만 원이 드는 것도 사실 내부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책정 같은 것도 감사가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마사회가 쓰는 그런 부적절한 돈도 사실은 공기업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넓은 우리 국민 혈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까지 그러니까 낭비해서 불법 가짜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들 이간질해서
이른바 지역 유지들 앞세워서 또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건 지역 유지가 아니지. 지역에 이상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렇죠.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유지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역에 자주 계신다는 뜻이 나는 것 같고 유지가. 자주 계시니까 더 반대하는데 이분들도 아마 뭐 뒤에서 상당히 막 압력을 행사하고 막 배우가 있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옳지 않은데 막 해라 막 이렇게. 예, 제가 그래서 예. 여기 명단을 보고 예. 찬성 측 명단을 보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방송 출연하기 경마장 전에. 찬성한다는 분들. 그러니까 상생협력 찬성이라고 하면 또 서명이 안 되니까 이제 상생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주민들을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제 일종의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왜 거기다 서명을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도 반대를 하는데 옆에서 상생 관련해서 서명 좀 해달라고 해서 했다. 자기는 반대가 확실하다. 알지 않느냐 내가 반대하는 거. 그래서 반대하시면 그 명단 빼라고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한 또 분들은 몇 명 정도 빼고는 아마 반대는 대부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권유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단을 넣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근데 마사야 야비하네요. 야비. 네. 보니까 이 정방 대표님, 김병실 대표님, 김경선 대표님, 이원영 대표님, 아예 대표님 실명까지,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 김유록 수녀님 실명까지 넣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총의를 모아서 행동에 나선 건데 이게 주민들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마사회가 그러니까 주민들을 진짜 엄청난 이간질하고 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거? 공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이 진정서를 서명을 다 받은 걸 가지고 예. 저희한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공기업에서 한 짓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마치 아주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네네. 도박장 네네. 자체도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도 지금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금 마사회가 예. 저희를 이간질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이니까 지금 현재 자기네 목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저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심지어 마사회가 언론사 돌면서 주민대책위 대표들도 다 찬성 돌아섰다는 네네. 이야기도 한 거 들으셨죠? 일부 주민만 반대한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그 한겨레신문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공동대표단들한테 다 전화를 일일이 걸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혹시 돌아섰냐고. 그리고 청와대도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도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반대하는 주민들이 찬성으로 다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 도대체 이게 내가 무슨 짓인지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한국 여론 조작제 없어요. 국정원부터 해갖고 이 정권 하에서 왜 이렇게 여론 조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 법으로 조작 만들 수 없나요? 여론 조작 처벌제. 네.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여론을 조작하고 불법 여론 조작하면 그러니까 처벌하는 형량 게 좀 있습니다. 세게. 예. 그 한국 마사회가 그게 예. 수법이네요. 질법이죠. 저희 수법이죠. 조직에도 먼저 그 전임 장회장이 우리 조직의 일부 몇 사람을 포섭을 해서 건전경마 발전 자문단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그 사람들을 이제 제명을 시키고 이랬는데 여전히 뭐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 세 분 대표님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그 사람들은 원래 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방법뿐이 없으니까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아무튼간 정말 도박장 안 됩니다. 학교 앞에 주민 밀집 지역에 여러분 온여대교 북단에 가시면 그 건물 보이거든요. 거기 마을 건물, 마을 사진 엄청 크게 걸어놨는데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다 예쁜 말 사진 걸어놓고 역동적인 말 사진 걸어놓고 근데 그게 도박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용산 주민들의 투쟁에 응원하고 연대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널리 알려주십시오. 한 가지만 아직 또 시간 많습니다. 예, 정원 대표님. 그런가요? 계속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예. 사실 내일까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아고라에 저희가 예. 청원을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1,400명 넘게 돼 있는데 사실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제가 이거 어떡하지 아직까지 14%밖에 예. 안 됐는데 하고 있는데요. 예. 교육환경 주거환경 파괴하는 마사회를 막아주세요라고 해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네. 다음 아고라 마사회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네, 마사회나 맞습니다. 용산 화상 경마장을 치면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도 올린 게 많아가지고 이게 학생들이 올린 뭐 그런 것도 2,000명이 넘고 학부모가 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지금 받고 있는 거는 내일까지 받고 있는 거는 교육환경, 주거환경 해치는 마사회를 막아주세요라는 타이틀입니다. 예, 그 아고라 설명도 많이들 해주시고 트위터 페북도 올려주시고 우리 한소리님께서 지금 사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충주시 승마협회라는 게 또 있군요. 이건 마사회가 기가 막히는 거 조직을 해서 말문화 복합 레저센터로 화상경마장 아니 복합 레저센터에서 경마장을 하는데 화상경마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말입니까? 아니 지금 마사에서 하는 게 경마장에서 하는 거는 스포츠고 이건 도박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전단지에 왜 도박 중독자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갱생 프로그램을 왜 합니까? 그건 도대체 이거는 성설인지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탁상 공론해가지고 저 거대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화상경마장을 건전한 놀이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네. 마사회 직원들 자식들이나 마사회장 자식들이 화상도박장 출입하는지 조사 한번 해봐. 솔직히 공개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봤다고 절대 못하게 할 말씀드렸잖아요. 거거든요. 예. 텔레비전을 보고 내가 돈을 걸고 뭐 금방 끝나요, 사실. 한 2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예. 그럼 다 또 돈을 걸고. 예. 도대체 이걸 갖고 도박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화상 경마장을 안 가보신 분들이라고. 거기서 또 건전한 놀이가 되나요? 무슨 뭐 사회적 토의가 되나 인격이 함양되나 아니 전부 돈 꼬라갖고 막 한숨 쉬고 막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막 욕 나오고 막 숫자 1, 2, 3, 4, 17 다음 숫자 막 나오고 막 그러다가 밖에 나가갖고 술 먹고 융산업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복합 레저 문화라고 그래요. 그게 복합 레저면 대한민국 벌써 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국민 여러분이 이건 분명히 알아주셔야 될 게. 예, 정덕 대표님. 사감위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5%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심각하고 인식하고 있고 사회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79%입니다. 국내 성인 인구 중 약 265만 명이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행산업체가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대표님 265만 명이나 도박 중독 경험이 있다고요? 예. 이렇게 많나요? 예. 살벌하네요. 저희는 착하게 살아서 잘 몰랐는데요. 저희는 기껏 해봐야 명절 때 고스톱 100 고스톱 치다가 1,000원 만원 잃으면 울어버리면 다 돌려주고 저 많이 울었거든요. 5,000원만 꼴면 울어요. 저는 제발 돌려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서 매년 다시는 안 진 거로 고스톱 안 진다는 우리 친척들의 각오인데 또 제가 치장해놓고 또 5,000원 꼴면 또 제가 울어요. 기껏 해봐야 이제 우린 이런 건데 265만 명이 이건 여기에 통계 안 잡힌 사람까지는 이건 대한민국이 너무 심각한데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국가가 나서 도박을 조장을 하니. 그러니까 전 국민의 도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없어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소치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아십니까? 그게 스포츠 또 해서 중독 자금이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그런 건 세금으로 해야지 스포츠 또 한다든가 경마해서 그런 돈을 쓰면서 그걸 사회적 환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스포츠 토토 피해자 모임도 결성이 돼서 저번에 제가 만났는데 물론 화상 도박장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사회적 토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서명혜수님께서 방금 서명하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대표님 힘내십시오.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가 오늘 도박 문제를 아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도심 서울에만 10개라 그랬죠. 네. 서울에만 10개. 지금 용산은 없으니까 9개죠. 예, 이제 용산은 확대 이장한다고 하면서 1월 13일 날 폐사가 문을 닫았잖아요. 네, 1월 13일. 이참에 하나 줄여야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9개를 일단 줄이는 것으로 하고 못 들어오게. 네. 그래서 9개로 지금 이제 대전 올평동 2-3배로 확장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암단 도심에서는 몰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근데 지가 요새 대전도 가보고 용산도 가보면은 국민의 주민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뜻에 대통령이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시고 특히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좀 대호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우리 박성재 PD님의 제보하면 다음 아고라의 서명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서명을 또 트위터로 한번 돌려주면 좋겠고요. 우리 영신님께서 승마협회와 마사회는 구분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럼요. 다르고 예. 그 현수막이 승마협회로 되어 있어서 제가 소개한 건데요. 승마협회를 저희가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천 화상이라고 올리신 분이 순천 경마장 집에서 5분 거리인데 주차장을 주택 한가운데로 만들어놨는데 쓰레기 더미 가득하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 돈 잃은 사람 무슨 일 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 올려주는데 사실 우리가 뭐 화상 도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를 불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유혹으로 또는 재미로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여러 계기가 있을 텐데 거기서 근데 중독되고 거기서 돈을 엄청 잃게 돼 갖고 눈이 퀭해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지역에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본인에게도 그렇고 주변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특별하지가 않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그런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그렇죠. 누군가 막 돈 다 잃고 막 울고 있는 거 싫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복지병도 더 들게 돼요. 그런 도박 것도. 중독에 걸리는 예. 사람들이 특징이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처럼 마음이 착해서.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더 한번 해볼까 안타까워요. 하면서. 예. 예. 왜냐면 그거 단호하게 딱 끊어야 되는데, 예. 마사회 근데 만났을 제가 때 이제 그렇게 굉장히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를 예.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정득 저희 세이크로바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범죄, 그러니까 비폭력 범죄의 약 70%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도박을 추방하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강원랜드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강원랜드 카지노 피해자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좀 들어와 보시면은 예. 정치가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이거의 폐해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카페 가입은 강원랜드 누구나 할 수 피해자 아무나 모임, 없습니다. 예. 강원랜드 270만 명이 통계상으로만 270만 명이 지금 도박 중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범종교인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다행히 우리 주민대책위원회는 우리 교회, 성당, 성공회 신부님까지 적극 결합되어 있죠, 대표님? 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목요일은 미사를 보고요. 예. 금요일은 저희가 기도회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용산구에 있는 그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성당 다 같이 우리하고 같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직접 나와서 예. 기도회 미사회를 집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말 조금씩 이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신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힘을 받고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예. 성심요중고가 가톨릭 계열이니까 우리 가톨릭 신부님들도 많이 도와줄 텐데 조금만 더 우리 예. 가톨릭은 워낙 또 신뢰받는 신부님 많으시니까 도와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 들어오는 이 용산구 이쪽이 저기 성지예요. 성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톨릭의 성지. 네, 예. 가톨릭의 성지이기 때문에 절두산 반드시 성지 같은 우리 네, 국민TV 네, 주변에 네. 절두산 예, 성지 인근에 있거든요. 성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예. 교황님이 오시면 예. 여기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런 생각이 교황님 이번에 듭니다. 오시죠? 예. 네, 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말 네, 네. 축복받는 교황님이라고 네, 들었는데요. 네. 너무 좋네요. 예. 자, 우리 이제 대표님들 뭐 이렇게 마무리 말씀 한번 하시죠. 지금 53분이 56분쯤에 끝나는데요. 허수님께서 우리 아고라 서명 주소도 올려주셨으니까 정말 오늘 나오기 잘하셨죠. 아, 너무 그럼요. 열심히 알려주고 너무 계시고요. 심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주민대책위도 국민TV 조합 다 이렇게 가입하셔야 돼. 이런 방송이 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팟캐스트 올라가면 또 그걸 터뜨려야 됩니다. 아. 업체에서 도박 문제 심각성, 그걸 조장하는 이 정권과 이 특히 현명감과 마사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원영 대표님부터 한 말씀씩 하시죠. 우리 주민들이나 정치자들께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예,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을 지키는 싸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싸움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정말 우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우주보다 더 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정방 대표님. 네, 여기 오늘 오길 잘했네요, 진짜. 다음 아고라 예. 서명도 밀고요. 예,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교육 환경을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정말 도박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도박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게 같이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김경실 대표님. 네, 제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예. 네, 저희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도 여기 온 게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네. 이번 주 토요일 2월 22일 오후 2시부터 가두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드디어 가두행진까지. 가두행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마사회를 입점 예정지인 마사회 앞을 지나서 상가를 지나서 건너서 용문시장 쪽으로 해서 남영역까지 해가지고 2시간 정도 가두 시위를 할 겁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받고 대한민국의 도박 중독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데모 한번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가두행진까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모든 마사에 데모를 큰일 다 났습니다. 예, 끝까지 막아보시죠. 우리 정덕 대표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지들이 생겨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그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도 적극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 투쟁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댓글 정말 힘이 났고요. 우리 으라차차 지난주에 태안 참사 우리 유가족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저한테 특별히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TV 나온 이후에 트위터에도 많이 돌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힘이 났다고 다음 주에 기자회견 통해서 지금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알리고 경주 참사 유가족들하고도 연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 안 벌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도박 중독자가 되고 또 도박 중독자 중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피해자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 일을 막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한 몸 한 뜻으로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정말 으라차차는 끝까지 우리 이런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